안녕하세요. 한점의 부동산입니다. 저는 오늘 동탄 영천동에 위치한 현대 실리콘밸리 단지에 있는 부동산에 있어요. 여기 아주 예쁘신 대표님께서 계시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실리콘밸리에서 김하정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하정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아파트 단지 소개만 갔었는데 오늘은 최초로 동탄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딱 들어오면은 아주 핫하고 힙한 데가 보이는데 거기가 실리콘밸리예요. 현대 실리콘밸리. 그래서 거기 단지에 와서 사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정보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현대 실리콘밸리 규모가 아주 커 보이던데요.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우선 현대 실리콘밸리 주소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네. 화성시 영천동 844-1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네. 지하 4층, 지상 20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물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4개동 1791호실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는 203실, 네. 그 다음에 지원시설 기숙사, 오피스텔형 기숙사가 418실이고요. 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창고 및 기타가 80여 실로 돼 있어서 전체 2492호실로 구성된 네. 네, 동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도로변에서 이렇게 돌면서만 봐도 규모가 상당히 보이거든요. 네, 가장 근데 큰 규모예요. 이렇게 호실도 많고 네. 네, 상가도 많이 입점할 수 있는 건물이네요. 네. 그냥 이제 듣기에 그냥 지식산업센터를 네.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장님? 지식산업센터가 지금은 이제 많이 네네. 늘 알고 계시는데 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네, 그런 명칭으로 해서 불리던 것이 지금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바꿨고요. 네. 건축물 대장을 이제 떼보면 네. 아파트형 공장으로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네.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일전에 왔을 때 사장님께 산지법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 산지법이 어떤 거예요? 산진법은 네네. 저희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 여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시는 업종은 산진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 법률에 근거한 그 해당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이 법으로 인해서 입주 업종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입주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도 입주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네. 대략 이제 어떤 업종들이 많이 입점해 있어요?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그 명칭에 맞게 지식산업에 관련된 네. 그런 업종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그 다음에 말씀드린 정보통신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예, 그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산진법 시행령에 의거되어 있는 네. 한 20개 업종의 것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입주를 하시고자 하면 우선은 이제 사업자가 어떤 거로 돼 있는지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지 부합을 하시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입주 임대든 뭐 전매든 매매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똑같이 이제 관리비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도 관리비가 호실마다 부과가 네. 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평당으로 관리비가 계산이 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아파트처럼 이제 네. 호실마다 관리비는 부과가 되고요. 네. 네, 저희는 그냥 이제 오시는 네. 이제 업체들께 이제 설명을 관리비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실평수 기준으로 이제 보통 전용률이라고 하고 실평수라고도 하는데 분양 면적이 50평이다라고 하면 네. 실평수는 대략 한 25평 정도. 반 정도라고 네. 생각하면 네네. 되겠네요. 전용률이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사용하시는 면적이 실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50평이다. 그러면 대략 평당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가 기본적으로 부과가 되고 거기에 사용하시는 냉난방비와
전기세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아. 드려요. 네. 아파트랑 이제 비슷한데 기본 비슷해요. 관리비가 있고 뭐 냉난방비는 네. 추가적으로 계절에 네, 따라서 네. 다르게 네, 들어가 네, 있는데 이제 실사용하는 평형에 한 10,000원, 11,000원이 기본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 거죠. 그거는 다른 타 지식산업센터도 거의 아. 같은, 네. 그래서 특별히 어디가 싸다든지, 특별히 어디가 비싸다든지 그런 곳은 없어요. 대략 평균적으로 그렇게. 다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다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절기와 동절기는 네. 공용 부분에 대한 냉난방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기본 관리비 자체가 약간 더 한 20, 30% 정도 네. 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관리비 이제 이후에 또 중요한 게 요즘에 차들이 다 네. 차를 둘 곳이 없어서 네. 어떻게 하는데 주차가 여기는 주차 가장 공간이 문제죠. 어떻게 네네. 돼요, 사장님? 네. 현대 실리콘밸리 동탄 같은 경우는 법정 주차 대비해서 186%여서 네. 타 지식산업센터보다는 네, 괜찮은 비율로 예, 주차 공간이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주차는 아파트, 주거가 됐든 사무실이 됐든 굉장히 복잡하죠. 네, 복잡하죠. 네, 그래서 현재 실리콘밸리 동탄은 대략 한 30% 정도의 입주율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네. 주차 공간이 넉넉하고 네. 주차에 대한 제한도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향후에 한 50% 이상 네, 입점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주차에 대한 어떤 그 비율이 정해질 거고요. 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를 예를 들면 네. 보통 이제 한 호실당 무료 한 대, 그 다음에 유료로 한 대 또는 두 대가 네. 네, 비용 추가 자체는 네,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아. 해가지고 추가 비용을 해가지고 네, 주차를 하고 계시죠. 아, 네.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입점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직원분들이 또 출퇴근이 조금 용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통적으로 보면은 입지가 네. 어떻게 되나요? 현대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뭐 경부고속도로와 네. 네, 용서고속도로에서 진입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뭐 네. 다 둘 다 한 차량으로는 한 3분 내 거리에 있으니까 네, 네. 이제 본인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리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거리에 서동탄역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되고 아직 네. GTX A 노선이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대중교통 광역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현대 트랜시스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라서 그렇게 해서 예 이용하시거나 또 요즘은 이제 동탄 똑버스라고 해가지고 네, 똑버스. 그런 버스가 생겼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용하시면 되고 근데 요즘은 주로 대중교통보다는 이제 자차를 많이 네, 자차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위기라 자차를 이용하기에는 최적의 위치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를 다 여기저기로 네. 그쵸 이용이 그렇습니다. 가능해서 네. 최적의 위치 같고요. 네. 이제 그 호실당 평수가 가장 많은 대부분의 호실이 몇 평 정도 돼요, 사장님? 지식산업센터가 1,800개 가까운 호실인데요. 네. 실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13평으로 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주 구성이 13평 예. 정도. 근데 뭐 업체에 따라서는 100평, 200평 크게 네. 사용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네. 가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0평, 200평 그 칸막이 철거를 해가지고 사용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층까지 그 상하차를 바로 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 도어투도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실평수를 기준으로 한 25평에서 30평, 35평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 층 임대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한 500평 정도 되거든요. 뭐 그것도 가능하시고 여러 개 층을 한꺼번에 또 네. 임대를 해서 쓰는 뭐 대기업이 또 있으시기도 하고 여기 동탄 지식산업센터 쪽은 아예 건물 자체를 통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도 예,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지식산업센터 동이 있는데 제가 이제 또 관심이 가는 게 기숙사 동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기숙사에는 입주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기숙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가장 입주를 빨리 해서 대략 한 벌써
80% 이상 아. 입주를 해 있고요. 네네. 지원시설 기숙사라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냥 풀옵션이 돼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단순하게 뭐 주거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주거 모양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사업자가 필수거든요. 사업자가 있으신 분이 입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조건을 갖추신 업체들이 80% 이상 입주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구성은 원룸, 우리가 흔히 1.5룸이라고 하는 방 하나, 거실 하나 돼 있는 네네. 구조, 그 다음에 투룸, 방 2개, 거실 네. 이렇게 돼 있는 3가지 타입으로 돼 있습니다. 아, 투룸까지도 있네요, 종류에. 네. 그리고 지산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막 구내식당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도 있나요? 실리콘밸리에도?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필수 요소고요. 네. 현대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1층에 네. 200평 규모의 그 구내식당 자리가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주인을 못 만났고요. 네. 곧 이제 주인을 만나서 추진되겠죠. 네. 네. 향후에는 네, 있겠죠. 네, 네. 여기도 구내식당이. 네. 구내식당은 안 돌았지만 뭐 일반 식당들은 계속 지금 네. 뭐 순댓국집이라든지 부대찌개집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카페라든지 이건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1층에 그러니까 상가가 다양하게 입점이 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카페랑 음식점들이. 네, 그리고 기업은행도 입점을 했고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시네큐 영화관이 입점을 해서 리클라이너로 돼 있는 영화관을 저도 이용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동료서적 계열의 상상문고가 입주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지하 2층에는 네. 그 스크린 골프장이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입주 업체하고 지금 진행을 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다 들어오니까 네. 사업하시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가 업종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극장부터 네네. 운동시설까지 네.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네. 이용하실 상가가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지식산센터 약간 아파트랑은 다르게 갈 것 같은데 흐름이 어떻게 될지. 산업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가 오른 것에 대한 타격이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조금 분양률이 좀 저조한 감이 있는데 네. 하반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지식산업센터도 다시 활발하게 될 분양이 것 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가장 장점은 80% 또는 업체의 어떤 그 실적에 따라서 90%까지 대출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금리가 잡을 때는 투자 상품으로 해서 소액의 투자 상품으로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네. 요즘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분위기는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네. 하반기에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보 알려드리고요. 네. 이제 대표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2002년도 네. 13회 공인중개사를 땄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아이 둘을 낳은 이제 주부로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일단 뭐 아이 둘을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가졌던 이제 경력은 이제 단절이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는데 그때 생각한 게 이 일이고요. 네. 이 일을 어느새 이제 한 20년 넘게 이제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년이 벌써 지난 건가요? 네. 그죠? 2002년도니까 벌써 오늘 24년도여가지고요. 네. 20년이 금방 금방. 지나갔어요. 네. 사장님도 금방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저도 벌써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작한 그쵸. 지. 그러니까 네. 진짜 빠르네요. 뭔가 네. 시험은 준비하실 때 어렵진 않으셨어요? 1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좀 쉽게 생각하고 한 몇 달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네. 한 1년 엄청 고생 많이 했고요. 네. 저희 가족들이 그때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죠. 아. 네.
함께 이뤄낸 자격증. 그렇죠. 그렇죠. 함께 이뤄낸 자격증이죠. 네. 네, 집에 뭐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집에 뭐 삶을 제대로 막판에는 못하니까 맞아요. 그래도 이제 뭐 그 자격 붙었으니까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20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네, 시간들이었죠. 네. 전에 섭외 올 때부터 이렇게 오늘 인터뷰 할 때도 보면은 사장님이 되게 설명을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잘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손님들 오셔도 되게 네. 미팅 잘 네. 해주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인터뷰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전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네, 김하정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